우리의 일상은 어쩌면 일상이 연속된 모든 인생이 선택의 과정입니다. 근데 경제학은 그 선택을 어떻게 바르게 하느냐, 어떻게 가장 합리적으로 하느냐. 경제학에서는 물질적인 부가 행복이라고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인문이 뭐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경제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비롯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EBS 인문학 특강에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많이들 오셨는데 경제학이 이렇게 인기 있는 거 처음 봤는데요. 여러분 경제학 하면은 다 어렵게 생각해요. 그리고 경제 하면은 수학 많이 쓰고 그림 많이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접근하기 힘든 분야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리가 모두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경제에서 우리가 평생 동안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그래서 선진국들은 잘 사는 나라들은 대부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경제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한테 100불 한 10몇만 원을 줬고 네가 이게 생겼다면은 이 돈을 벌었다면은 어디다 어떻게 쓸래? 아니면은 너가 지금 한 10만 원이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구할래? 엄마한테 용돈을 빌릴 수도 있고 뭐 아르바이트로 일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거죠. 이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경제란 무엇인가,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걸 이제 자꾸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EBS에 와서 상당히 놀랐어요. 여기 여러분 보시는 대로 인문학 특강이라고 했는데 경제학자인 저를 초청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대학들, 뭐 흔히 말하는 하버드, 예일, 아이비리그, 옥스퍼드, 캠브리지 이런 대학에 이렇게 학과를 보면요. 경제학과는 문이과 대학에 속해 있어요. 아트 앤 사이언스, 인문에 속한 겁니다. 그 인문이 뭐냐? 저는 잘 몰라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연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을 연구하는 분야가 인문과가 아니겠어요? 근데 경제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비롯됩니다. 왜냐하면 경제라는 것은 가정의 경제는 그 가족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고 국가의 경제는 국민들이 경제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다 모아져서 경제가 구성되는 것이죠. 정부가 이리 가라고 아무리 외쳐대도 사람들은 다른 길로 가버린다면은 정부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죠. 경제는 모든 게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과학 중에서 여러분 노벨상이 있는 학문이 유일하게 경제학입니다. 이코노믹 사이언스예요. 경제는 과학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오셔서 그 어려운 경제학을 저하고 앞으로 몇 주일 동안 한번 살짝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즘 경제학과 수업은 어떤 날은 처음부터 끝까지 수학으로 가득 찼고 어떤 날은 그림도 많이 그리고 하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 몇 주일 동안 그런 거 아주 적게 쓰고 어떻게 여러분에게 경제학의 기본 원리를 설명해야 될지 저도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첫 번째 강의 제목을 첫사랑의 경제학이라고 붙였는데 왜 첫사랑의 경제학이라고 붙였을까? 조금 뒤에 여러분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 제목을 여러분께 드리는 것은 현재로서는 물음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EBS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경제학 공부 좀 하시려고 열정이 대단하셔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여기 오실 때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내가 오늘 EBS에 갈까? 그 사람 강의한다는데 뭘 얻을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유혹도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너 이 시간 다른 데 가면 더 좋은데 영화를 보러 갈 수도 있고 또 우리 젊은 학생들은 게임할 수도 있고 우리가 사람에게 주어진 자원 중에서 가장 공평한 게 시간입니다. 그렇잖아요. 빈부 관계없이 남녀노소 관계없이 모두 다 시간은 24시간 주어졌어요. 근데 이 주어진 시간에 뭘 하느냐? 여러분 여기 그려놓은 거 보세요. 시간이라는 자원을 어떻게 쓰느냐? 또 경제에서는 흔히 돈 얘기를 많이 해요. 물질, 자원 어떻게 쓸 거냐? 오늘 여러분들 EBS 오셨을 때 다 한두 가지씩은 다른 대안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오신 거는 제가 볼 때는 탁월한 선택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셨을 때 다른 한 가지를 포기하셨을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뭘 할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시간도 마찬가지고 가지고 있는 용돈을 쓰는 것도 두 군데로 쓸 수가 없고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친구를 만나는 것도 같은 시간에 두 가지를 하기가 어렵죠. 우리의 일상은 어쩌면 일상이 연속된 모든 인생이 선택의 과정입니다. 근데 경제학은 그 선택을 어떻게 바르게 하느냐,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하느냐, 어떻게 가장 합리적으로 하느냐, 그걸 가르치고 연구하고 분석하는 게 경제학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런데 어떤 선택이 가장 합리적이냐, 어떤 선택이 나에게 가장 좋으냐,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국가적으로 볼 때는 꼭 필요한 과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이쯤에서 제가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시는 시 한 편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노란 숲 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나섰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었던 게지요.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다 아시는 시죠? 제가 경제학적인 원리를 설명하려고 이 시를 가져왔어요.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해서 인생이 달라졌다고 얘기하죠. 근데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남들이 간 길은 포기했죠. 그렇죠? 그 길을 갈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길이 더 좋았을지도 모릅니다만은 이분은 이 시 속에서는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지고 인생이 모두 달라지고 그걸로 인해서 행복해졌다는 내용이 담겨 있죠. 자,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선택하는 과정에서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 항상 생깁니다. 그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오늘 EBS 오시기 위해서 다른 일을 못 하셨어요. 그럴 때 경제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회 비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기회. 그 기회를 잃어버린 비용이에요. 기회 비용이 크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여기 오늘 오셨는데 다른 걸 포기한 대가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시는 거죠. 그런 분이 있으시면 바로 일어나셔도 됩니다. 기회비용이 작다는 거는 야 오늘 여기 잘 왔다. 내가 그 딴 일 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적다. 이게 훨씬 더 가치 있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기회비용이 적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선택의 과정에서 기회비용이 적은 걸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항상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히 듣는 말 중에 공짜 점심이 없다 이런 말 들으셨을 거예요. 경제학에서도 많이 씁니다. 뭘 하든 간에 그런 공짜 점심이 없습니다. 기회비용을 조금 응용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자, 여러분이 이제 무슨 예금을 든다든가 주식에 투자한다든가 이러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예금에 들으면은 이자가 뭐 1, 2% 딱 나와요. 주식에 투자하면은 뭐 더 많이 남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기회비용이 그때는 어떻게 계산되느냐. 금방 어려워져 버렸죠. 간단히 생각하세요. 예금을 들을 때 이자가 한 2만 원쯤 받았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기회비용은 만약에 내가 이걸 주식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한 10만 원쯤 벌었을 건데 그럼 10만 원이 기회비용인 거예요. 경제학적으로 볼 때는 이자를 2만 원 받았지만은 사실은 한쪽으로는 10만 원을 손해본 겁니다. 그게 경제학이에요. 기회비용이 그렇게 쓰여지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모두 다 기회비용이 적은 쪽으로 선택하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한정된 얘기가 아닙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언제나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원을 어떻게 쓰느냐? 국가마다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북한의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자원을 뭐에 쓰고 있습니까? 핵무기 개발에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 개발에 쓰는 대가로 북한의 주민들은 굶주림을 겪고 있죠. 이런 것처럼 모든 나라,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어떤 큰 A 사업에 투자를 하면은 B 사업에는 투자를 못 하잖아요.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모든 선택에는 항상 기회비용이 따른다. 기회비용을 가장 적게 하는 게 좋은 선택이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국가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대체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비자, 그렇죠? 그리고 하나는 기업,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외 부분이 있어요.